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토마토입니다. 오늘은 과연 어떤 소식들이 나와 있을까? 바로 한번 뛰어 들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달러 인덱스 지수는 큰 변동이 없습니다. 근데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약간의 조정을 받고 있죠. 계속해서 전고를 돌파했었기 때문에 이 정도 조정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나. 다만 미국 증시가 오를 대로 올랐다라면서 지금부터 조심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는 나날이 높아져만 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미국 증시 뒤에는 연준이 있다. 연준이 허락하기 전까지는 미국 증시는 떨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일단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비트코인 가격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오늘 코인마켓캡 웹사이트가 다운이 돼가지고 코인 개코로 왔습니다. 비트코인 지금 현재 가격 47,327달러, 이더리움은 드디어 3,300달러를 뚫고 3,400달러에서 거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더리움이 힘을 내면은 알트코인들도 뒤따라오기 마련인데요. 자, 과연 알트 시즌 다시 한번 펼쳐지게 될 수 있을 것인가? 조금씩 기대감이 높아져만 가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 첫 번째 소식은 국내 소식입니다. 고승범 씨가 한국금융위원장으로 취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취임 인사에서 가계부채 및 코인 피해 최소화에 노력을 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암호화폐에 관련된 문제에 적극 대응하겠다. 암호화폐 거래 영업을 하기 위한 신고 절차 이행 과정에서 거래 참여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예측 불가능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관련 정보를 실시간 업데이트하고 이를 시장과 신속히 공유하도록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발 본인들 기준에서 탁상 공론을 하지 말고 이 투자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사기꾼들이죠. 사기꾼들을 더욱더 엄중하게 단속하고 처벌하는 것. 그리고 또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나는 김치 프리미엄도 좀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일부러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면 반드시 시정돼야 할 사항이 김치 프리미엄인데요. 특히나 중국인들은 한국에서 암호화폐 거래를 못하도록 막는 그런 방안이 꼭 실행이 돼야만 하겠습니다. 중국 나라에서도 하지 말라고 하니까 한국에서도 막아줘야죠. 다음으로 해서 국내 4대 거래소 중에 3곳이 힘을 합쳤습니다. 빗썸, 코인원, 그리고 코빗이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트래블룰 법인을 출범했다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앞으로 농협이나 신한 등에서 안심하고 해당 거래소들에게 실명 계좌를 발급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절충안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에 대해서 농협은 뭐라고 했느냐? 응, 안 줘. 그래도 안 줄 거야. 니네는 을이고 내가 갑이야. 니네들이 아무리 난리를 쳐도 내가 봤을 때 아직 자금 세탁 방지 시스템이 완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 줄 거야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코인원과 빗썸의 코인 입출금을 중단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국내 4대 거래소 중에 업비트는 어디 갔나요? 라고 궁금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요. 업비트는 마이웨이를 갑니다. 업비트는 계열사인 람다 256이 자체 개발한 트래블룰 솔루션을 통해 가지고 K뱅크를 뚫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업비트는 훨훨 날아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발목이 잡힌 국내 4대 거래소 중에 이 3곳은 생각 같아서는 그냥 농협 버리고 다른 데 찾으면 되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또 그렇게 하기에는 나라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매달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금융위원회가 봐주고 있는 이 3곳도 아직도 은행 계좌 때문에 굉장히 골치를 썩고 있는 듯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해서 NFT 열풍이 한창인 지금 라인 블록체인 같은 경우도 카카오처럼 이 캐릭터들을 만들어가지고 NFT로 발행하게 될 것이라고 하네요. 보여지고 있는 곰탱이가 주요 캐릭터인 것 같은데, 왜 하필이면 곰인가요? 곰은 암호화폐 시장에서 그닥 긍정적인 동물은 아니죠. 자, 뭐 아무튼 그렇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암호화폐와 직접적으로 상관없지만 페이팔이 앞으로 주식 거래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로빈후드와 맞다이를 뜨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둘 다 암호화폐와 주식 거래를 제공하게 된다. 세기의 양아치 대결이 아닌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다음으로 해서 완전히 확정된 사안은 아닙니다. 그런데 미국 재무부 쪽에 따르면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인프라 법안에 관해서 암호화폐 거래 과세 대상 확대를 추진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누가 주로 추진하고 있느냐? 바로 암호화폐를 징그럽게 싫어하는 미국의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또한 암호화폐 기업의 정보를 다른 나라들과 공유를 하면서 다 같이 다구리를 놓겠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에는 암호화폐 업계의 브로커들에게 세금을 뜯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기업 단체 외에도 해외 계좌 보유자가 설치한 법적 기업의 수익권 소유자에게도 세금을 매기겠다.
이 본인들이 좀 더 현명하게 이 예산을 절충할 생각은 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뜯겠다라는 태도가 굉장히 거슬립니다. 그러면서도 본인들 월급 올리는 데는 언제나 만장일치로 단결하는 정치인들의 숫자가 줄고 그들의 권력이 줄어들어야 이 자유시장 경제가 더욱더 살아나게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는 국가에 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최근에 에이다 가격이 많이 올라가니까 한 유저가 이런 질문을 남겼다라고 합니다. 자, 에이다 가격이 올라가니까 당연히 덩달아서 에이다 수수료도 올라간다. 어찌하면 좋겠느냐. 이에 대해서 찰스 호스킨슨 이야기하기를, 니들이 좀 알아서 해봐. 에이다 보유자들은 알아서 수수료 구조 개선에 대해서 합리적인 결정을 한번 내려봐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네요. 다음으로는 이더리움 차트인데요. 이 어센딩 트라이앵글에서 드디어 고개를 빼꼼 내밀고 상승을 한번 해보려고 폼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이왕 올라온 거 쭉쭉 올라가가지고 전고까지 올라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보고, 이더리움 소각은 이 와중에도 계속되고 있다. 현재까지 이더리움 15만 1374개가 소각이 된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활활 타오르고 있는 이더리움, 가격 상승 압박에도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나간 8월을 돌아보는 시간, 아케인 리서치에 따르면 지난달에 레이어 1 네트워크 토큰이 큰 상승들을 이뤘었다. 8월 한 달 동안에만 솔라나는 221% 상승, 루나는 217%, 팬텀과 아발란체는 215%, 210% 각각 상승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NFT에 이어서 이번에는 레이어 1 토큰, 다음에는 어떤 토큰들이 상승을 이어가게 될까요? 눈치가 빠른 사람들은 일찌감치 들어가가지고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해서 크립토닷컴에서 진행하고 있는 슈퍼차저, 거래소 토큰인 CRO를 맡겨놓고 특정 암호화폐를 보상으로 받는 시스템인데요. 이번에 엑시를 상장하게 되면서 엑시 슈퍼차저가 진행되게 된다고 합니다. 특히 이번에는 10명의 참여자에게 최대 10배까지 보상이 주어지는 슈퍼차저 10배 부스터 NFT도 있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으로는 비트코인 도미넌스입니다. 도미넌스가 아래로 시원하게 빠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이 약간 빠지고 있는데도 알트코인들이 올라가는 이유가 이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비트코인이 지금 이 상황에서 횡보를 한다, 그러면 알트코인들 신이 나가지고 크게 달릴 수가 있겠죠. 알트코인들에 대한 기대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기분 좋은 요즘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비트코인 소식으로 넘어갑니다. 어제 나왔었던 소식에 의하면 엘살바도르의 시민들이 거리로 몰려 나와가지고 이 비트코인 변동성 때문에 너무 우려가 된다, 비트코인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고 막 시위를 했었는데, 이에 대해서 엘살바도르 의회가 알았다, 우리가 알아서 관리를 해줄게 라고 하면서 이 비트코인과 달러 간의 태환성을 보장하고 가격 변동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1억 5천만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 신탁을 승인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와 동시에 엘살바도르 내에서 비트코인에 관련된 광고도 시작됐는데요. 여기에는 비트코인 사용은 강제적이 아니라는 것이 다시 한번 강조가 됐다고 합니다. 자유의 상징 비트코인, 니네들 쓰기 싫으면 쓰지 마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렇지만은 만약에 정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비트코인 월렛을 사용하게 된다면 공짜로 30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받을 수 있고 수수료 없는 해외 송금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개발도상 국가에서 해외 송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서서히 비트코인의 매력에 빠져들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으로 온체인 전문 분석가 윌리 우가 한 팟캐스트에 출연해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고 합니다. 내가 봤을 때 지금 비트코인은 매집 단계를 거치고 있으며 11월 정도가 되면 본격적으로 비트코인이 시동을 걸고 올라갈 것 같다. 자,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이 상승장 전에 4,000달러에서 14,000달러 사이에서 와리가리를 때리면서 매집을 했었는데, 지금도 비슷한 경우다. 여기서 일정 기간 동안에 매집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 11월 달부터 크게 오를 것인데, 근데 이번에는 온체인 지표를 내가 봤더니 다가올 상승장은 한 번에 대규모 급등으로 끝나지 않을 것 같아. 계속해서 쭉쭉 올라가는 상승장이 연출이 될 것 같아 라고 긍정적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어제 또 훅 떨어지면서 상승 추세를 깨고 내려와 버린 상황입니다. 뭔가 좀 될만하면은 이 밥그릇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세력들, 비트코인의 상승 추세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 많은 분석가들은 45,000달러까지 떨어지지 않겠느냐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그와 동시에 재수없게 비트코인 차트에서 디센딩 트라이앵글이 목격이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이 고점이 낮아지고 있는 비트코인 반등을 해보지만은 그 반등 범위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얌마 좀 힘 좀 내봐. 아, 자식 거 사람 속 터지게 만드네요. 자, 그래서 만약에 이 지선이 무너지게 된다 그러면 다음 지선 같은 경우는 45,750달러, 44,000달러, 42,800달러를 꼽을 수가 있다라고 크립토 비트코인 크리스는 사람들에게 분석을 해주었습니다. 자, 다만 비트코인이 한 번에 쫙 떨어지지 않고 이런 식으로 와리가리를 치면서 반등을 한다. 그러면 알트코인들 날아갈 수 있어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빠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알트코인에 집중을 하는 것도 좋은 투자 방법이 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는데요. 만약에 이더리움이 큰 폭으로 상승하게 된다 그러면 비트코인 역시 크게 하락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올라가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알트코인들의 화이팅을 외쳐보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들께 다음과 같은 소식들이 도움이 되셨다. 그러면은 토마토밭에 튀김우동 하나 던지기 광고 영상 재생 및 프리미엄 사용자분들께서는 이 좋아요를 통해서 채널 지원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